다이어터 불변의 법칙.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 고엽제 후유증, 90kg이 넘는 뚱보였던 저자가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하여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함께 건강하자고 하는 이야기야. 저자의 핵심 주장은 첫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먹어라. 그리고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라.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는다. 최대한 적게 먹어라.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고기에서 얻는 것을 말해.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함께 먹지 마라. 낮 12시 이전에는 공복을 유지하라. 굳이 먹는다면 채소와 과일만 먹으라는 것. 우리 몸은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야.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끔찍스러운 핵무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우리의 밥상 위에 놓여있는 것들이라고.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것이지. 특별히 인체의 8시간 주기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섭취 주기야.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을 말해. 그리고 동화 주기.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 영양분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노폐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배출 주기. 지금 뱃살과의 전쟁 중이라면 배출 주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 비만은 몸속의 독소 때문이라고.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는 독성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보다 더 많다면 그게 바로 비만이라는 것이야. 독혈증은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성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찌꺼기가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낸다는데 낡은 세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고 이 독소는 모두 산성, 그리고 몸을 중화시키려면 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제때에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은 허벅지, 엉덩이, 허리, 팔뚝, 턱 밑에 쌓인다는 것. 자연주의자인 헬렌 니어링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으며 그녀의 남편 스코트 니어링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장작을 패기도 했고 자신의 시골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 지구는 물이 70%, 인간의 몸도 물이 70%. 그렇다고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게 아니야. 자연적으로 수분 함량이 많은 두 가지, 과일과 야채가 답이라는 것이지. 농축되었다는 것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서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 이렇게 농축된 음식은 하루 식사량의 30% 이내로 섭취하라고 해. 우리 신체 구조의 모든 세포와 자연 상태의 음식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효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데 효소는 습시 54도에서 모두 죽는다고. 그래서 요리된 음식은 대부분 죽은 음식이 된다는 것이야.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 속담은 확실히 옳은 말이라고 해.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액을 희석시키니까 안 좋다고.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몸속의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체중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야.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몸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곳은 소화기관이라고. 식곤증은 모든 에너지가 소화기관의 음식물 처리에 쓰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으라고. 음식은 섞을수록 쉽게 부패하고 독성 물질을 뿜어낸다는 것이야.
대형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생각해 보라고 해. 36.5도의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는 곳이라면 그 부패 정도가 어떨지.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몸은 더 힘들다고 해. 콩처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께 섞인 음식을 먹는 것하고 개별 단백질 음식과 개별 탄수화물 음식을 섞어 먹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네. 단백질마다 성격이 아주 다르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소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조절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두 가지의 단백질은 몸 조직에서 부패한다고 해. 우리 몸이 식후에 완전히 지치게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농축된 서로 다른 음식들이 한꺼번에 위에 들어와서 소화기관이 혼란에 빠진 때문이라고 하네. 어쩌다 한번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몸은 안간 힘을 써서 그 상황을 처리할 것이지만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적절한 음식 배합은 체중 감소를 위한 기초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3시간 만에 위를 통과할 음식을 먹는다면 바로 거기서 벌어들인 5시간의 에너지가 독소 제거와 체중 감량에 쓰이게 된다는 것이야.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가 되지만 그런데 빈속에 먹어야 한다고. 다른 음식을 먹었다면 그 음식이 소화된 후에 보통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과일을 먹은 후에 다른 음식을 먹으려면 30분쯤 지난 후에 먹으라고 해. 모든 과일은 몸 안에서 알칼리성이 되고 채소와 함께 몸에 쌓인 산성을 중화시킨다고 하네. 공장에서 나온 주스는 땡이야. 과일이 주는 어떤 역할은 소화계통을 편히 쉬게 해주고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풀어준다는 것이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나쁜 시간, 그것은 아침에 일어난 시간이라고 해.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시간은 잠자기 직전에 먹는 것. 다이어트에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오전 12시까지는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야.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질 좋은 칼로리는 체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 체중을 줄이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뿐이라는 것이야.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배출 주기, 즉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 커피나 차를 마시더라도 이 주기는 피하자고 하네. 오전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주기야. 여기에서의 규칙은 최소한의 음식만 배합한다는 원리를 지켜서 그 음식을 분해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라는 것이야. 그리고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 동화 주기. 적절히 배합된 식사는 3시간 정도면 위를 빠져나가서 흡수되고 동화되지만 부적절한 배합은 8시간에서 12시간 혹은 그 이상 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음식이 위를 빠져나갈 충분한 시간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찍 식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 미 국립암연구소 의사들의 말이라고 해. 우리가 먹는 방식을 바꾸면 암은 예방할 수 있다고. 첫 번째가 지방을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의 양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네. 그리고 단백질 강박증을 버리자고 해. 몸은 단백질 노폐물의 70%를 재활용한다고. 그리고 단백질은 모든 음식물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분해하기도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단백질을 얻으려고 소고기를 먹지만 그 소들은 어제도 오늘도 풀만 먹는다고. 동물들은 그리고 사람은 단백질의 원천이 8개의
필수 아미노사를 스스로 형성하거나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동물과 사람이 식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없다는 것이야. 기아 상태가 아니라면 단백질 결핍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 그리고 모든 고기는 인간의 몸속에서 독소를 뿜어내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탄수화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런데 고기에는 탄수화물이 없다는 것. 즉 연료 가치도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섬유질은 변비와 치질을 치료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고기에는 섬유질도 없다는 것. 요리할 때 열을 사용하면 많은 아미노산이 응고되거나 파괴되어서 몸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사용할 수 없는 아미노산은 독소가 되어서 체중을 증가시키고 몸에 불필요한 일을 증가시켜서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것이야. 모든 고기는 많은 양의 요산을 우리 몸의 내부에 뿜어내는데 대부분의 육식동물과 잡식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요산을 분해할 요산 분해 효소가 없다는 것이야. 그리고 육식동물의 침은 강한 산성으로 동물의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쓰이는데 인간의 침은 알칼리성으로 탄수화물의 소화에 필요한 프티알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 꼭 먹어야 한다면 질 좋은 고기를 가능한 조금만 그리고 적절하게 배합하여서 먹으라고 해. 그리고 특별히 고기와 함께 진수성찬을 먹으면 소화가 엄청 복잡해질 것이라고 해. 우리가 좋아하는 뷔페 식당 문제가 좀 있겠지? 전적으로 고기가 먹는 사자는 하루에 20시간을 자고 과일만 먹는 오랑우탄은 6시간을 잔다고 해. 그리고 달걀에는 비소가 있다고 하네. 실제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단백질이 아니라 양질의 아미노산인데 기생충을 죽이고 산란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닭이 살아있을 때 비소가 제공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달걀에는 간과 콩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란이 썩을 때에 나는 고약한 냄새가 그 원인이 황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우유도 정치적인 식품이라고 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유제품을 소비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인의 퇴행성 질병은 확고부동한 세계 1위라는 것.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국민 총생산 대비 18%, 100원 벌어서 20원가량 병원비라는 말이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의하면 유제품 업계는 1년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해.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것이고 어떤 동물도 젖을 떼고 나면 어미의 젖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데 젖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는 신장 내에서 생기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레닌과 유당 분해 효소라고 해. 그런데 이 효소들은 대부분 3살이 되면 다 없어진다고 하네. 그리고 유제품은 점막 표면의 점막을 만들어서 배출 속도를 매우 느리게 하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항상 탕진된다는 것. 몸에 지나치게 점막이 형성되면 체중 감소는 2배, 3배 더 어려워진다고. 요구르트도 유제품이라는 것 참고사항이라고 하네. 그리고 우리는 칼슘 때문에 우유를 마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유를 마시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하네. 과일과 채소를 매일 먹고 이따금 견과류를 조금 먹으면 칼슘 결핍은 절대로 없다고 단정하고 있어.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깨, 견과류, 다시마, 홍조류, 모든 녹색 잎,
무화과, 대추, 자두와 같이 과일과 채소들이라고. 칼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몸에 있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의 칼슘 결핍의 진짜 이유는 산도가 높은 식사 때문이라고 해. 그리고 버터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은 극도로 높은 산성식품이라는 것이야. 버터는 지방이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에 문제가 생긴다면 견과류가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 유년기에 한 번쯤 중이염에 걸리는 어린이들 대부분은 유제품이나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라고 해. 유제품이나 분유를 먹지 않고 자라는 어린이는 중이염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기를 해도 좋다고 하네. 그리고 내적인 힘을 강조해.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더 뚱뚱해진다는 것이야. 나는 정말 뚱뚱해라고 하는 말은 비만을 유지하라고 세포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다고 해. 건강해지려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체중을 줄이려면 그 가능성을 믿으라고. 내면의 힘을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햇빛을 쬐면 독소가 나간다고. 햇빛은 독소 제거와 다이어트에 필수적이라고 해. 마지막 한 가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한 대로 되니까. 다이어트도 건강도 된다고 믿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네. 그리고 신장이 강할수록 수명은 길어진다고 하는데 운동은 보조라고 해. 음식이 90%, 운동은 10%. 그러나 비록 그 10%라 해도 운동이 없으면 음식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어떤 운동이거나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하루에 해야 할 최소한의 운동량은 30분간 활기차게 걷는 것. 그리고 이상적인 시간이라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이지. 삶의 다른 영역까지 상쾌하게 확산될 것이니까. 결론은 인체의 3가지 주기를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야. 그러한 식사의 원리가 새로운 생활 양식의 일부가 되게 하고 운동 역시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이야. 저자는 딱 2주만 실천해 보라고 해. 변화를 느낄 것이라고. 그래서 조금씩 생활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 건강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있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도 많지만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잖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 참고사항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공동체 속에서 별나게 통통거리지 않더라도 조금씩 건강한 일상을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안녕.